뜨거운 이슈를 더 뜨겁고 치열하게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명품 가방 디올백 수수 의혹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은 권력 편에 철저히 서버렸습니다. 기소가 필요하다라는 국민 여론 80%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인데요. 보수 언론들까지 앞다퉈서 기명 칼럼을 통해서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은 민심과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수의 멸망, 보수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신인교회 하스파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의 문제는 무엇인지, 보수의 멸망, 보수의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것인지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이창수 담당 1타 검찰 폭격기 김지호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김건희 담당 1타 용산 폭격기 공희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든든합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든든합니다. 예. 대작가. 예. 요즘 문학의 시대 아닙니까? 예. 저희가 뭐 장르는 좀 다르지만. 난세 영웅이 나는 겁니다. 제가 난세요. 작가는 아니고 예. 저도 명태균 씨 같은 콘설턴트인데 컨설턴트. 네, 그런데 잠깐만 작가로 불리지. 그 오늘 호칭은 컨설턴트? 아니 이건 어려우니까 편의상 작가로 네, 작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공희준 작가님 오마이TV 처음이시라면서요? 예, 제가 예. 오마이 TV의 처음이고 제가 원래는 그 본디 예. 방송 부적격 캐릭터예요. 모태 방송 부적격 캐릭터인데 아이고, 아이고. 근데 자꾸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요즘 대사가 유튜브로 가니까 아하. 그래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공희준의 정세 분석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아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이 책이죠?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녀가 아이고, 썼나요? 그녀인가요? 예, 제목이 빨갛고 하얗고 거뭇고 한데 예, 예.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예, 예. 보수의 종말. 부제가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 저자라고는 신인규라는 사람이 쓴 건데 공희준 역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공희준 작가님, 예. 보수의 종말 예. 이 책에 대해서 좀 한번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엮은 책에 대해서 총평은 하기 그렇고 예. 일단은 한번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제 스스로 재밌다고 생각한 구절이 있습니다. 재밌는 구절. 예, 제 스스로 어떤 거냐면은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기반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의 팟캐스트 기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네. 우리나라 최초의 유튜브 기반 대통령인데 하필이면 그게 또 극우 틀튜브야. 아이고. 하필이면은 좀 편향된. 그렇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보수의 종말도 좀 약한 제목이에요. 제목이 약합니까? 원래는 제가 더 세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는 그 하고 싶은 제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 보수의 휴거. 휴거. 약간 좀 종교적인 느낌이 납니다. 휴거는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지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제까지 남기지 않겠다. 예, 그렇죠. 아예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 거니까.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보수의 휴거로. 굉장히 파이팅 넘치시는데 우리 김조 대변인님, 네. 보수의 종말 이거 딱 책 제목 처음 들으셨을 때 네.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예. 정말 잘 기획했구나. 오. 어떻게 요 시점에 정말 이런 보수의 종말이라는 왜냐하면은 그냥 시류에 딱 맞는 제목이잖아요. 시류에. 그럼요. 지금 뭐 보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 보수 언론조차도 예. 창피하다. 아하. 여당 최고위원조차도 납부꾸러서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지금 한심하고 격떨어지는 이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자로서 저 보수의 종말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보수 중에서 종말돼야 될 게 검찰 보수의 종말 그리고 MB 보수의 종말
이익 보수의 종말, 명태 보수의 종말, 마지막이 친일 보수의 종말, 이렇게 5대 보수의 종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제목 부제가 또 굉장히 눈에 딱 꽂힙니다. 예. 부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로 정했는데, 요 그녀가 누군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그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네. 여사님이시고, 근데 저는 이 제목을 순간 전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JYP가 둘 있지 않습니까? JYP. P가 잘 아시겠지만 그 정치권에 JYP가 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연예계 JYP가 있는데, 그 가수, 예. 가수 출신. 저는 순간 그게 떠올랐어요. 옛날에 박진영 씨가 불렀던 그녀는 예뻤다 노래 제목이죠. 썼는데, 근데 예. 대신에 저는 그거를 김 여사에 적용하면은 김 여사에 맞는 노래 제목은 뭘까 하다가 제가 탁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녀는 썩었다. 아이고. 너무 센가? 아닙니다. 뭐 유튜브기랍니다만은 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녀는 정말 구태 정치의 끝.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녀는 썩은 썩었다. 보수, 썩은 보수. 예, 썩어도 뿌리가. 너무 썩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공희준 작가님이 보수의 종말도 안 된다. 보수 휴거. 쟤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아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부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김건희 여사가 좀 생각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녀라는 게 마치 시적으로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부정한 권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녀에 대한 요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네. 지가 뭘 안다고. 지가 요거 카톡에 메시지 인용하신 그럼요. 거죠. 지가 뭘 안다고. 명 박사님 의지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제도 너무나 딱 맞게 지었다. 부제까지도. 그럼요. 부제가 와. 딱 지금 현실과 딱 맞잖아요. 지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녀에 의해서 지금 자행되고 있다. 통찰력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김건희 씨 관련된 검찰의 연속적인 태도, 그러니까 네. 뇌물도 봐주고 주가 조작도 봐주고 지금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검찰은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일부 정치인들은 여론 조작이 아니고 여론 보정이다 또 이따 이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정말 이 보수의 종말과 관련해서 왜 김건희라는 인물 앞에만 서면 검찰도 작아지고 국회의원들도 작아지고 이게 왜 이러는가? 이거 국민들께서 제가 어제 만나본 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그 어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거 보시면서 그냥 딱 느낌만 짧게 느낌만 한번 우리 공 작가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어차피 불기소 처분할 거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도육부에서 신인규 대변인님께서 이제 보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좀 돈 있고 백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들고 싶은 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냐? 검찰 보험이에요. 검찰 보험. 네, 그래서 예. 우리 김 여사님은 앞으로 이제 검찰 보험의 광고 모델이다. 홍보 홍보대사, 도움이다. 한마디로 홍보대사다. 검찰 보험만 가입하면은 다 보장된다. 와. 근데 보장이라는 거는 이제 불기소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그렇죠.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보험이죠. 대신에 나중에 이제 몇 배로 이제 그 대가가 도긴 하는데, 아무튼 당장은 보장됩니다. 당장 당장은 보장. 보장이 된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 검찰 폭격기신데 어제 그 검찰의 도이치모타스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그냥 첫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사 보험이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그런 어떤 기업가들이나 뭔가 권력가들이 뭔가 사돈을 맺거나 자녀들의 결혼을 시킬 때 왜 검사 사위를 보려고 하는지, 검사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지 그 예. 이유가 모두 밝혀졌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사실은 이번만 정말 검찰의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결혼하기 전 윤석열 검사 결혼하기 전부터 검사들과 굉장히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김건희 일가 전체가 어떤 동업자들과 어떤 사업을 하고 땅 투기를 하고 뭔가 신도시급의 어떤 그런 땅을 사고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할 때 네. 조직적인 검사들의 비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각종
그 후원들, 네. 그 대기업 특혜 후원들 이런 후원들도 뭔가 검사 보험을 들기 위한 그런 기업들의 보험용 후원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게 그리고 범죄 은폐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이고 쌓였다가 한 번도 처벌을 안 받다 보니까 네. 이제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명품백을 받아도 불기소 처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어떤 정황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예.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네. 그런 검찰의 종말이 아닌가. 본인들이 이제 죽을 자리를 본인 무덤들을 본인이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제부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말도 무색하다. 이제는 검찰을 정말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과격한 얘기들까지 이제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검찰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편향성을 너무 많이 드러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뇌물이나 알선수재까지 열어놓고 수사하는 게 기본인데 법리도 청탁금지법으로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 법만 들여다본 것도 문제지만 검사가 자기 핸드폰을 김건희 여사한테 맡기고 네. 김건희 씨 핸드폰을 뺏는 게 아니라 검사 핸드폰을 맡겨놓고 잘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약간 엉뚱한 일들을 지금 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논란, 관저 의혹, 그다음에 뭐 공천 개입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시작조차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검찰이 왜 김건희 씨 앞에만 서면 아직도 이렇게 맥을 못 춘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 보험이 서비스가 좋다 아는 거고요. 고객 서비스가.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은 현재는 네. 김 여사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로펌이 돼 있어요. 검찰이 네, 로펌이다. 그렇죠. 현재의 검찰은 검찰이라고 하기보다도 윤행김, 네. 윤행김을 불러도 거대한 로펌이 돼 있고, 그리고 저는 김 여사 회사가 코바나 콘텐츠잖아요. 이 회사가 원래는 미술 기획 전시인데 저는 김 여사가 처음부터 작정했다 하고 보는 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미술 전시 기획사면은 사무실이 4군데 중에 한 군데 있어야 됩니다. 어디냐? 네. 홍대 아파, 홍대 입구나 북촌, 아니면은 압구정동이나 아니면 한남동 쪽에 있어야 되는데 미술 관련 회사가 서초동에 있어요. 어허. 처음부터 이번엔 작정하죠. 검찰청 앞에 있죠. 그렇죠. 이 대단한 성찰, 통찰입니다. 네. 저까지 내 생각 못. 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도움 받으셨죠? 미술기획사가 왜 저기 서초동에 있지? 요거 좀 의아합니다. 예, 야, 이건 대단한 통찰이십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김지호 대변인께 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면 검찰도 지금 맥을 못 추지만 뿐만 아닙니다. 경찰 그리고 권익위 그리고 지금 심지어 감사원까지도 지금 최재열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장 나와가지고도 이런 얘기합니다. 관저 위치 선정에 무속이 개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감사원장이 이런 말을 하면서 최재일 감사원장은 과거에도 감사원은 국정 지원 기관이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권력기관들이 다 맥을 못 춘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아하. 김건희 여사의 말을 잘 받드는 사람, 네.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안 건드릴 사람을 아주 선별해서 어허.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주요 권력기관의 어떤 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공직자들의 인사를 할 때도 네. 굉장히 그러한 로열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진이 삶의 목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정권에서 승진하려면 가족들, 친구들, 자식들 앞에 창피하지만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승진을 위해서, 네. 돈과 명예를 위해서 명예는 버린 거죠. 그냥 내 위치. 뭐 이러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자기 위치는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냥 어떤 권력에 자기의 명예, 그다음에 어떤 정의를 팔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네. 지금 야당에서 3번째 특검, 그 혐의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처음에는 5개, 뭐 8개, 지금 뭐 14개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예상은 불가능합니다만은 이 특검법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좀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통과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네. 저는 낮게 보는 게 이번에 이제 10월 요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떤 거 입증되냐면은 영남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아직은 확고하다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여전히 입증이 됐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현재 지역구 의원들이 거의 다 영남 지역구예요.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네. 부산 쪽에서 여전히 영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는 게 증명이 되다 보니까 어허. 이탈표는 글쎄요, 저는 좀 회의적. 좀 회의적으로 예, 보시고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뭐 특검법 이번이 세 번째인데 뭐 3세판이란 얘기도 있잖아요. 좀 어떻게 통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구속은 아니죠. 예. 기소 주문을 하고 여러 가지 용산과 차별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 또 그것은 또 한동훈 대표의 성향상 봤을 때 선거 전에는 뭔가 할 것처럼 해요. 이도저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죠. 화끈하게 개혁하겠다, 쇄신하겠다 얘기하지만 또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꼬리를 내리고 독대할 때 또 동훈아 나 좀 도와줘. 고기 먹고 고기 먹으면서 뭔가 고기 좋아하잖아. 좀 한동훈을 좀 치켜 세우는 행위를 하면 예. 또 금방 또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아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원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그래서 예. 사실상 특검이 통과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예. 왜냐하면은 특검이 통과되면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거부하겠어요. 압수수색하거나 수사 제대로 하면 그냥 범죄 혐의가 쫙 나오거든. 증거물이 그냥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특검이라 그러면 그냥 자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떳떳하면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그렇죠. 떳떳하면 당연히 그냥 수사받고 결백을 증명받아야죠. 근데 한사코 수사를 안 받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특검을 하면 정말 탄핵까지 갈 수 있고 네. 그 관계자들이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권 전체가 정말 이렇게 똘똘 뭉쳐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금정하고 강화해서 네. 민주당이 패배해서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 강화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수도권 예. 특히 경기 북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그리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그 안보 불안, 네. 윤석열 정부의 그 안보 불안 폭정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네. 다음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를 꼭 심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현재 그 1,300여 분이 우리 오마이TV 신인규 핫스파 지켜봐주고 계시고요.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슈퍼챗의 종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꼭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명수님, 김지호 귀여워, 존스님, 보수의 종말, 신인규 흥해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예, 공희준 작가님. 아직까지는 응원 댓글 안 보이는데 빨리 보내주세요. 공희준 작가님 사돈의 8촌 우리 가족분들이라도 일단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지니84님 교보문고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김지호님 화이팅입니다. 보수의 휴거 웃음 이렇게 해주셨고요. 예, 우리 공희준 작가님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보수의 정말 저 보수가 우리 그 홍매화 색깔하고 색깔 비슷하죠. 요 홍매화랑 색깔이 아주 비슷한 예, 색깔인데요. 색깔 비슷합니다. 보수는 홍매화였거든요. 예, 우리 보수의 종말 신인규 지음 공희준 역금인데요. 이거 교보문고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니까 뭔가 보수의 예. 홍매화 싸대기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매 가능하니까 사전 예약 구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괜찮아 지호야? 아 괜찮아 앨리스. 자 그리고 저는 보수의 종말 책이 예.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이너 분이 김 여사의 취향에 약간 맞추신 것 같은 게 이게요? 이게 김건희 사실은 취향에? 김건희를 생장하는 색깔이 딱 세 가지 없거든요. 색깔 세 가지. 검은색, 하얀색, 빨강색. 아니 그럼 이거 정확하게 지금 색깔이 맞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색깔이 김 여사 보기에는 마성의 색깔이다. 마성. 그럼 이 책 좀 많이 나가겠는데요?
그렇죠. 취향까지 어떻게 보면 맞췄습니다. 이 책은 마성의 책이다. 마성의 책. 많이 나가면은 책을 하나 더 내시죠. 건의의 종말하면서 책 표지로 김건희 마포대교 이신을 그냥 예. 딱 넣어가지고 이신을 그냥 딱 넣어가지고 한번. 왜냐하면 김 여사가 이제 마포대교 네. 현장 지도 나갈 때도요 옷이 정확히 하얀색, 검은색 두 색깔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합니다. 예. 그러다 불빛은 또 빨간색이니까. 오, 색깔이 굉장히 좀 예리하게 우리 공 작가님이 짚어주셨는데 좀 다음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 전국이 지금 말이죠 한 40일이 넘도록 네. 명태균 한 명 때문에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사실 좀 언론에서 좀 방향을 좀 잘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산으로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마침 우리 공희준 작가님께서 평소 선거 컨설턴트이자 정치 평론가로도 활동을 좀 해오셨는데 예. 뭐 명태균 씨 좀 동료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범법자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규정을 하십니까? 명태균 씨는 경계인이에요. 그분은 경계인. 정치 컨설턴트와 브로커의 중간에 계신 분인데 대신에 이른바 그 퀄리티 있는 콘서턴트 또는 상도 있는 콘서턴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네. 클라이언트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명태균 씨처럼 콘서턴트라고 하면서도 클라이언트와 대놓고 사진 찍는 콘서턴트 처음 봤거든요. 아 이런 거 처음 보는 예. 분이시죠? 예. 그리고 동시에 이겁니다. 그 정치 콘서턴트와 브로커의 또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요. 정치 콘서턴트는 전략으로 말하는데 브로커들은 보통 DB로 말해요. 내가 어떤 DB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도 나름대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는 네. 정치 콘서턴트의 하도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입니다만은 저는 네. 하도급 여전히.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예. 클라이언트와 사진 찍고 자랑하는 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만나서 내가 어떤 DB가 있습니다 하는 거는 모습을 본 적은 그 없거든요. 여론조사 2% 올려줘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을 네. 높일 생각을 하지 보정할 생각은 안 해요. 그 혹시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도 지금 이제 꽤 길게 명태균 씨를 좀 관찰을 해 오셨고 또 많은 인터뷰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시점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좀 정의하면 좀 어떤 인물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뭐 본인 입으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의 워딩을 했죠. 사기꾼을 사기친 너들은 뭐냐? 어?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보수를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이라는 게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서라도 결과물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여론조사가들이 과거에 그러한 여론 조작, 지역에서 조금 데이터를 손대가지고 그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물을 낸 후에 네. 언론사를 통해서 배포해서 뭔가 밴드웨건 효과를 나타내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런 업자들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는 그러한 그 여론조사 기법을 어떤 작은 지역구에서만 한 게 아니라 네. 전국 단위 대표 선거, 국민의힘 정말 대표 선거나 대통령 선거까지 도입해가지고 뭔가 큰 딜을 치려 한 그러한 게 보이고요.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 보면은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내가 먼저 그런 걸 제안한 게 아니라 유력 정치가들이 와서 이런 주문을 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 2,000장의 카톡 예. 내용과 4,000여 개의 통화 음성을 다 분석한다면 이번 사항 정말 보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말 그 치밀한 여론 조작 행위들이 다 백일화에 드러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두 개 아닙니까?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그러니까 승부 조작인데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카톡 내용을 보면 뭐 오빠에 자꾸 주목을 하는 저 오빠가 뭐 누구로 일든지 간에 결국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배력, 그러니까 슈퍼 갑의 위치를 좀 그대로 보여줬다고 보는데 이런 게 나중에 공천 개입으로 좀 연관됐을 가능성, 이거 개연성 있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제가 명태균 씨 옹호하는 좀 압니다만은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단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에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건 불법입니다만은 네. 그 전에도 받은 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 시절을 분리해서 이분들이 오자는 뭐 거죠? 지레짐작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저기 도둑이 재발절인 식으로 다들 놀라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저는 안철수 의원, 저는 보통 철수 형이라고 부르는데 절수요. 안철수 의원이 명태균 씨를 명태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는 아는데 나 명태균은 모른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명태균 씨를 굳이 어류에 비유한다면은요, 이분은 어떤 어류냐면은 심에 서식하는 대왕 상갈치예요. 상갈치? 대왕 상갈치, 갈치, 대왕 상갈치. 심해 갈치인데 예. 우리가 보통 심해에 사는 커다란 상갈치가 어느 때 수면 근처로 올라오느냐, 지진이 날 것 같을 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커다란 갈치 잡히면은 뭐 지진의 공포에 휩싸이는데 원래는 명태균 씨는 수면 위에 올라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저기 수면 위에 올라왔을까? 보수의 종말기다. 보수의 종말을 촉발시키는 거대한 지금 지진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럼 그 예고편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겁니다. 명태균 씨 때문에 보수가 종말을 맞이한 게 아니고요. 네. 보수가 종말을 맞이할 것 같으니까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드디어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김지호 대변인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명태균 씨와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중에서 연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굳이 연관 안 된 분을 뽑자면 딱 두 분인데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대표 정도만 연관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 다 연관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니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허풍 과장쟁이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면서 깎아내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부인파,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종인 위원장,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네. 오세훈 시장, 네. 뭐 이런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요. 네. 명태균 씨가 살라미식으로 정보를 내세우면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도 4번 울었다. 근데 명태균 씨가 4번 운 거 아니다. 그거 질질 짰다. 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나 명태는 아는데 명태균 모른다 이러니까 모르세요라고 사진을 또 올리거든요. 부부 동반으로 식사도 했다고 하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거짓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심지어 정치적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아버지 상당했죠 지금. 네. 정치적 아버지 상중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침묵은 누구냐면 김영선 의원, 그다음 천하람 의원 지금 7불사 이후로 활동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 분 더 추가된 게 김재원 의원. 이분은 이제 명태균의 공개 경고를 받고 나서 어제부터 임택제 침묵했죠. 집거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 게 침묵도 아니고요. 명태균 씨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형제죠, 그러면. 형제죠. 작은 동생. 지금 이 시국에 명태균을 옹호한다는 거는 한 몸, 딱 한 명. 형제. 그 누굽니까? 이준석 의원은 여전히 옹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수 정치인들의 태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정당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정치적 결사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념을 기반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집합체인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는 네. 그러한 철학적 기반 안에 동지들로 이루어진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이익 기반으로. 왜냐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든 권력을 한번 획득해 보겠다. 네. 어떻게 하든 내가 권력을 획득해서 진보 정치인들한테 당한 그 수모 네. 이것을 복수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 수사팀장 윤석열. 예,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은 사람들인데, 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복수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잘 사람을 잘 잡아놓는 저런 검사들을 영입해서 우리가 저런 사람들 대통령 만들어야 복수할 수 있다. 복수 아닙니까? 사적 복수다. 저는 복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적 복수는 지금은 보수 언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윤석열한테 누가 너보고 그렇게 폭정하라 그랬어? 지금 막 지적하고 뭐 건의를 선택할래 나라를 선택할래 이렇게 윽박 지르고 있지만 네. 사실상은
보수 언론과 자본이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을 만들었다. 아. 괴물 정권을 만들었는데 계속 보니까 예. 정권 재창출이 윤석열로는 도저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철학에 기반한 그런 정당이 아니라 저는 이번 참에 뭔가 좀 국민의힘이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할 게 아니라 예.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뭔가 이익에 기반하기 때문에 어허. 조선일보 사주하고 뭐 예.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한명회사, 동업자 예. 이런 걸 한번 등록하는 게 어떤가? 왜냐면 뭐 하면 권력이라는 이익 하에 돈도 벌고 자리도 나눠 먹고 예. 막 전리품처럼 약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본질을 예. 뚜렷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에서 기반을 해가지고 개고기, 구육상회, 구육마트라는 데를 제가 상상으로 그려봤거든요. 네. 구육상회의 사장님이 누구냐? 김종인 사장님. 그리고 구육상회의 기획실장이 누구냐? 명태균 씨. 그다음에 구육상회의 홍보실장이 누구냐? 이준석 의원.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주식회사 맞죠? 구육상회, 구육마트.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는 예. 김종인 사장님. 위원장이 명예회장 정도. 아 명예회장으로 올라갑니까? 명예회장 오. 정도. 그래서 부회장, 차기 권력자. 이 회장은 예. 김건희야. 김 여사는 그 회사의 부회장 아니고 그 회사의 전주. 그러니까 아니, 회장이라고 봐야 돼. 아, 실질적으로 나 회장. 관계가 좀- 주식회사는 전조 필요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소물 필요 네. 없어요. 부회장이 누구냐? 아 부회장이 바로 누구예요? 이준석입니다. 부회장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다. 라인에 지금 줄을 대고 있는 기획실장이 네. 바로 명태균 기획실장. 그렇죠. 아니 저는 공 작가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MBC 100분 토론에 네. 이준석 의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 토론에 대해서도 어제 그 정준희 앵커 그 진행자시죠? 이분의 말씀을 다른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아니 명태균 씨 토론하는데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을 부르는 게 어딨냐 이러면서 제작진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토론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공표 여론조사니까 조작이 있어도 뭐 문제될 거 없다. 또 하나는 조작이 아니라 이건 보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심지어 내부 제보자 용기를 내서 처벌을 감수하고 지금 권력과 싸우려고 하는 강혜경 씨에 대한 폄하와 평가 절하가 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좀 귀를 의심했던 거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공천대가 거래로 해서 월급을 반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1원 한 장이라도 틀리면 나 다 불어버린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명태균 씨가 전과가 있어가지고 보좌관 취직을 못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돌려가지고 뭐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흥분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가 만약에 이준석 의원을 콘서팅하는 입장이라면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2달 동안 아니 4달 동안 방송하지 마라. 공중파든 유튜브는 일절하지 말고 네. 독서와 사색에만 전념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방전이 완전히 돼 있어요. 방전됐다. 네, 방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준석 의원하고 뭐 그렇게 직접 통하는 사이는 아닌데 저는 그래서 그쪽에 김영한테 항상 그렇게 주문하거든요. 네. 이 의원이 방송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좀 선거일을 좀 하다 보니까요. 선거판에선 정말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처음에는 네.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술을 먹어요. 네. 왜냐하면 저기 뭐 유권자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술을 먹게 선거 운동을 해. 마찬가지로 네.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 방송을 했는데 지금은 방송을 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 같아요. 아 순서가 바뀌었다. 네, 바뀌었어요. 정그 때문에 사실은 그 중독 중에서도 또 우리가 보통 하는 중독 중에 하나가 직업이 방송인이 아닌 사람들이 방송 중독되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아하. 직업이 방송인 아닌 사람들이 방송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언론 중독, 언론 그렇죠. 노출 중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금의 이준석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방송 중독, 마이크 중독, 노출 중독이에요. 아. 때문에 정말 이게 제가 뭐 국정감사 같은 그러한 장소 빼놓고는요.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는 마이크 잡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야지 지금의 마이크 톡을 뺄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제 그 같은 일종의 말실수는 결국은 마이크 독에
마이크 독이에요. 마이크 독. 그 독기를 빨리 빼야 됩니다. 빨리 빼야 된다. 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요 100분 토론 발언 이준석 의원의 이거 명백한 발언이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유한 최고위원이 얘기했죠.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왜 도덕이 없다고 그러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그래도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런 거 보니까 인유한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도 준석이라 그러는데 인유한 위원장도 뭔가 좀 국민의힘에서는 그 통역가 준석인가 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명태균 씨도 준석이와 상의한다고 이렇게 그 카톡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 보수 정치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짐작입니다.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가졌던 그 직업이 휴대폰 대리점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랬어요? 첫 직업이군요. 근데 어떻게 예, 보면은 그랬어요. 결국 그게 고객 DB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개인정보 보통은 보호 위반이에요. DB 갖고 있는데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때 DB의 중요성에 처음으로 눈을 뜬 분이에요. 사실은 보수는 DB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네. 보수는 뭘 중요시하냐? DB가 아니라 로비입니다. 보수는 DB 필요 없어. 로비다. 보수는 로비를 중요시. 그건 저 공감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로비. 그다음에 저녁 때 술 마시고 이런 거. 그렇죠. 보수는 근데 로비 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처음으로 로비가 아닌 DB에 눈을 뜨셨는데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그리고 동시에 어떤 거냐면은요. 예.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DB가 제 짐작은 예. 거의 다가 아마 영남 쪽 분들의 DB일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문제는 예. 결국은 이게 영남 쪽 DB가 보수에서 언제 필요하냐면 경선에서 필요해요. 그 당내 경선에서. 경선. 왜냐하면 사실 큰 전국적 선거에서는 특정 지역의 지비가 필요 없는데 이렇다면 네. 이럽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요 경선 때만 되면 항상 가장 힘을 쓰는 조직이 하나가 호남향후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가 보수 쪽에서는 밤의 영남 향후회장이었어요. 밤의 영남 향후회장. 이렇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경선이든 아니면 지방자치제 경선 아니면 대선 후보 경선이든 간에 예. 명태균이 갖고 있는 영남 유권자 DB가 탐이 났던 겁니다. 네. 아니 지금 댓글에 공희준 작가님 말씀 진짜 공감해요라는 베리굿님의 말씀 있고요. 윤종신님 잔머리 정치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도덕이 없다 맞네. 근데 저는 도덕이 없다보다는 정확하게 이제는 준법 의식이 없다가 더 정확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준석이는 준법 의식이 없어. 왜냐하면요. 아니 어떻게 범죄 혐의를 갖다가 현직 국회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그걸 정당화합니까? 아니 저는 국회의원의 그 헌법상의 책무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우리 헌법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론 조작을 보정으로 보는 거, 이거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금모래님이 네. 이런 거를 하자보수라고 하네요. 하자보수 이거 진짜 명언인데요. 하자보수.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김지호 대변인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예, 거냐면은요. 우리는 원래 보수는 경제예요. 경제.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가 언제부터 경제 발전을 못하는 보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실 보수? 어떻게 보면 보수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네. 국민들에게 보수를 두둑이 챙겨주는 게 있어요. 보수를 두둑이 챙겨. 그런데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보수를 두둑이 챙겨줄 능력을 얻고 언제부턴가 이제 보수가 뭐 어떤 목적이냐면 복수래. 그래가지고 아니 보수가 복적인 세상에 복수가 목표인 보수는 저거는 조폭이지. 조폭이다. 저 진짜 너무 공감하는 정확한 게 표현이시고. 아직도 네. 보수를 지지하는 그러한 국민들은 네. 사실 과거의 경제 성장기 이때 정말 보수가 어떤 우리나라의 국부 파일을 키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한 향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수는 국민의 삶, 국민의 파일을 키우는데 열중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들 자리는 안 와먹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주식회사 식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예. 잘못을 인정하고 왜 인정을 하고 성찰을 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준석이처럼 도덕이 없어. 그냥 막 궤변 요설로 우기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 아니 명태균 씨 같이 그런 공천 장사 해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월급 예. 반띵하고 다니는 걸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변호를 합니까? 아 그리고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폄훼하는 거는 너무 이건 저는 좀 선을 많이 넘은 거 아니거든요.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이 국감 나와서 증언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전 이런 거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이건 좀 공적인 의식의 결여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 관계를 좀 우리가 좀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독대 예. 성과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독대 성과가 없죠.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예. 용산 들어갈 때는 옴매 기사로인데 용산 예. 나올 때는 또 좀 옴매 기주고예요. 아하. 이분이. 예. 그래서 한동훈은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데 대체 변수는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절대 기죽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한동훈 주변에. 아. 한동훈 대표 주변에 부인이에요. 또 여기도 부인이 나옵니까? 네. 근데 아이고.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윤석열 한동훈의 네. 개인전이면은 한동훈이 불리한데 예. 대신에 윤석열 김건희 대 한동훈 진은정의 태그 매치이면은 그러니까 혼합복식이면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혼합복식. 승패가 팽팽하죠. 아 이거 뭐 여인 천합니까? 왜냐면 근데 사실 제가 기가 막히네. 이거 사실은 제가 오늘 아까 예,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 중에 윤여준 장관이 경로했다. 파평윤 씨에 분노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윤 장관님께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예. 파평윤 씨가 예.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드라마 기억나시죠? 여인천하. 예. 거기서 이제 윤원영. 야. 결국 이제 사실은 그 파평윤 씨 집안이 예. 외척으로서 바로는 좀 해봤는데 예. 과거에 그런데 문제는 외척이 바로당한 피해자가 된 건 처음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공희준 작가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앞으로 그 한동훈 윤석열 이 혼합복식에 관한 앞으로의 예측도 예. 한 번 또 저희가 나중에 예. 모셔서 예. 또 한번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귀에 꼭꼭 꽂히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수는 DB가 아니라 로비다. 보수가 아니라 복수에 꽂혀 있다. 이거 아니 너무 진짜 꽂힙니다. 귀에. 하자 보수도 꽂힙니다. 야, 하자 보수. 그리고 더 기대되는 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진은정 이 혼합복식조의 대결. 요거 저희가 요거 아껴놨다가 나중에 한번 또 듣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공희준 작가님 엮으신 책 보수의 종말 사전 예약 온라인몰에서 가능하니까 먼저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희준 작가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